자, 이 부가가치세는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그 이름에서 세금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 이름에서 세금의 의미를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소비세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항상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금을 얼마씩 내고 있냐면 세율이 10%예요. 10%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우리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뭐 세금 별로 내는 것 같지 않은데 10%나 내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소비자인 내가 소비를 하면서 10%씩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소비자인 내가 직접 국세청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소비를 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는 판매자한테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이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 대신에 나라에다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나 대신에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주는 거니까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맨날 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자, 부가세의 개념 자체는 되게 쉽죠? 우리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이렇게 쉬운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부가세를 언제 내느냐? 이게 이제 과세기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매일 받아서 매일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과세기간이 하루일 텐데 그럼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받은 부가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1월부터 6월달까지 받은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내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부가세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그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액 계산하는 건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매출액이겠죠. 그래서 매출액의 10%가 세액이 되는데 여기 그냥 세액이 아니고 매출세액이라고 써놨어요. 매출액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고 쓴 거고요. 이걸 굳이 매출세액이라고 쓰는 이유는 매입세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10% 부가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니까 이때 내가 내는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렇게 지출하는 돈이 매입액이잖아요. 이 매입액의 10%가 바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내는 부가세잖아요. 그거를 매입세액이라 그러고 이건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를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도 아까 종합소득세랑 마찬가지로 여기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게 있으면 또 좀 빼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더 해주고, 그리고 부가세도 기납부세액이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하는 그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리 낸 게 더 많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돌려줍니다. 아무튼 이런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이런 거는 종합소득세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자, 부가세는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막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가세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유형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업자 유형별로 이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개인 사업자의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업자의 유형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한 건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겠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제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의 유형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사업자 유형의 이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과세라고 돼 있고 이 밑에는 면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2개는 뭔가를 과세를 한다는 거고 이 밑에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과세하고 면세하겠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 어떤 사업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어떤 사업자한테는 면세를 할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10%씩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소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그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 부가세를 과세를 하면 이 국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쌀, 고기, 과일,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을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서 몇 개만 보면 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인산물 이런 것들. 참고로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구분할 때는 여기 가공되지 아니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에서 우유를 사면 영수증에 과세 면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흰 우유를 보면 면세라고 돼 있고요. 요건 가공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딸기 맛으로 가공을 해서 딸기 우유가 되면 요거는 가공을 한 거니까 과세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 우유에는 부가세가 붙고 흰 우유에는 부가세가 안 붙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수돗물, 연탄, 무연탄 뭐 등등등 뭐 여기 쭉 있죠. 뭐 의료, 보건, 교육, 용역 요런 것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바로 면세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이다. 그러면 나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과세 상품이다. 그러면 나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간이 과세자가 더 유리하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부가세법이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이 부가세를 영세한 사업자들이 다 뭐 잘 지킬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이 부가세법을 좀 약하게 적용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자,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부가세법 도입하면서 집 한 채 가격 정도의 기준으로 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4,800만원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 집 한 채 가격이 택도 없죠.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한 3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4,800만원 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장부를 쓰고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이런 용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조차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세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대가라는 거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11,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음식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게 공급 가액이고요. 공급 가액이 상품의 가격이죠. 그리고 공급 가액의 10%인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합친 거 소비자가 내는 총 금액이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이게 공급 대가하고 공급 가액이 말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공급 대가에 있는 대자를 그냥 큰 대자라고 생각을 하면 금액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죠. 그리고 공급 가액을 알 때는 공급 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고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급 대가를 알 때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를 구하는 게 좀 생소한 분들이 많죠. 요거는 그냥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격이 11,000원이다 그러면 이거에 110분의 100 하면 10,000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110분의 10 하면 1,000원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계산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월 평균 매출액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다 사업을 했으면 이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할 때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 오픈을 해서 사업을 2달만 했다. 그러면 내가 간이과세자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4,8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씩.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그 대상 기준 금액은 연매출 4,800만 원이 아니고 월 평균 매출 4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지금 여기 보면은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부가가치세율이 10%잖아요.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인데 이것도 부가세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율이라는 거는 각 업종별 평균적인 마진율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은 지금 여기 2번이죠. 그래서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예요. 그래서 음식점업의 간이과세 세율은 원래 부가세율인 10%에다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0%를 곱하면 10% 곱하기 10% 하면 1%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업의 간이과세 부가세 세율은 1%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5에서 3%로 계산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율이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10%였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니까 일단 세율이 낮으니까 좋죠?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일반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아까 0.5에서 3%니까 요걸 곱하면 되죠. 자,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지금 간이과세자면 매출액의 0.5에서 3%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건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한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있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10%를 적용받아서 이걸 다 공제받고 환급받으니까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납부세액이 아까처럼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도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 초기에 지출이 되게 많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 계산할 때 나머지는 아까 일반 과세자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었다. 정확하게는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언제 바뀌는 거냐? 이거를 또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내가 간이과세자를 등록을 했으면 뭐 1월부터 12월 사이에 언제 등록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1월 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으면 뭐 그 다음 날 바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세액이 클 거냐 매입세액이 클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몇 월 달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매출액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2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신고할 때 보니까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간은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달만 늦게 했으면 그러니까 1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한 달에 매출액이 400만 원이 나오든 4천만 원이 나오든 4억이 나오든 얘는 무조건 다음에 6월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18개월 동안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으로 너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요거를 이제 드디어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뭐 여기에 대폭 상향이라고는 해놨는데 이제 연매출 8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4,8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연 소득이 아니고 연 매출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것도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이거는 간이과세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연 매출액, 정확하게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연매출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월평균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월평균 매출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이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요게 이제 연매출액 3천만 원에서 연매출액 4,8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이 월평균 매출액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요것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나 봐요. 요것도 간이과세자한테는 좀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나온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법안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특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따라서 뭐 간이가 유리할 때도 있고 일반이 유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간이과세자로 얼마나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기준을 잘 생각해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격증빙 수치입니다.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설명드릴 때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요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부가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내가 거래를 했다는 증거, 뭐 어떤 계좌 이체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이 영수증만 있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하는 그 2%의 가산세만 내고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얄짤없습니다. 이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이 적격증빙을 잘 받는 게, 그리고 전자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이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적격증빙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적격증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격증빙은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인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적격증빙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내가 비용 처리를 잘 하려면 적격증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은 이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는 계산서고 하나는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세금 계산서잖아요. 여기서의 세금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요거는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거래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고, 부가세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수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가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 상품을 취급하니까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긁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이 법률 용어로 가짜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매입이 아닌데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주로 매입을 하는 거는 식재료잖아요. 쌀이나 야채, 고기, 해산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다 면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입을 할 때 사실은 부가세를 따로 안 내요. 그래서 증빙은 이제 면세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계산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식당 하는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이 부가세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매출세액은 이제 매출액의 10%니까 이걸 내야 되는데, 매입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 공제할 게 별로 없잖아요. 매입이 거의 다 면세 상품이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거의 매출액의 10%를 그냥 다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한 거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좀 해주겠다라는 게 의제매입세액 공제고요. 요거는 이제 세법을 찾아보면은 업종별로 이렇게 공제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법에 있는 표를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요. 음식점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번의 나에 해당이 되죠. 이거 보면은 옆에 108분의 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아까 제가 공급 대가에서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 구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8분의 8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뭐 10%다 잡아주는 건 아니고 8% 정도로 해서 잡아주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서가 있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공제 한도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업자 유형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뭐 과세 표준의 30에서 뭐 한 50%, 60% 정도 사이가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요건 일단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면세 상품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계산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게 요게 또 있죠.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 소비자한테 결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업종이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1%에서 2.6%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년에 500만 원까지만 해주고, 그리고 매출이 10억이 넘는 사업자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안 해줘요.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세액 공제는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매입 세액이 되게 커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가세 조기 환급을 해서 미리 부가세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거 미리 돌려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니까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은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할 때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할 때만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은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한 금액만 해당이 되고, 특히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할 때 적격증빙을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쭉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보셔도 되고요. 이게 아직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좀 반복해서 이거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이거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요. 지금 사업자의 유형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자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의 유형은 방금 봤듯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유형 간의 차이는 부가세법에서만 차이가 있고요. 다른 세금,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세나 원천세나 4대 보험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까 종합소득세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기장의무나 추계신고의 기준, 아니면 뭐 차량의 비용 처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간이과세자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사업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